모드의 서랍 오디오북입니다. 오빠가 미운 날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22페이지 3. 정연이의 가방입니다. 수아가 오빠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수아는 정연이의 가방을 들어보았다. 가방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안에는 교과서가 아닌 실내화와 초콜릿 몇 개만 있었다. 수아는 정연이의 가방과 자신의 가방을 번갈아 들쳐매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새 교과서를 받을 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었다. 게다가 무겁기까지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초등학교에 가면 모든 게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무거운 가방만큼 힘들었다. 엄마, 오빠는 좋겠어. 왜? 가방이 가벼워서. 오빠는 학교에서 공부 안 해? 오빠도 공부하지. 근데 왜 교과서가 없어? 교과서는 학교에 있어. 근데 오빠는 공부보다는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서 노는 걸 더 많이 배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오빠는 좋겠다. 학교에서 공부도 조금밖에 안 하고 무거운 책가방도 안 매도 되고. 수아는 정연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정연이도 싫지 않은지 헤헤거렸다. 그런 수아를 보며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무거운 가방 때문에 엄마들과 함께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진짜? 그럼 오빠는? 수아가 좋아하며 물었다. 조금 일찍 나가면 돼. 아니면 이제 학교 버스 태워볼까? 엄마의 말에 수아는 금세 풀이 죽어서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정연이를 태우고 집에서 40분 가까이 걸리는 정연이의 특수학교로 간다. 물론 집 앞까지 학교 버스가 오지만 정연이는 학교 버스를 타지 않는다. 타지 않는 게 아니라 탈 수가 없다. 정연이가 매번 버스에 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다. 엄마가 끝없이 정연이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정연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냥 내가 걸어갈게. 오빠 학교에 잘 데려다 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저녁 준비를 끝내고 수아를 불렀다. 수아야, 밥 먹자. 얼른 와. 엄마는 정연이를 식탁에 바르게 앉혔다. 수아가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며 말했다. 또 오빠가 좋아하는 카레구나. 카레 싫어? 너도 좋아하잖아. 엄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나도 좋아. 수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정연이가 먹을 수 있도록 노란 카레를 정성스럽게 비볐다. 카레를 먹는 동안 정연이는 소매로 몇 번이나 입술을 닦아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휴지로 다시 닦아주었다. 수아가 학교 교문으로 들어서는데 민지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수아의 짝꿍이다. 민지 오빠인 영준이가 들고 있던 민지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야, 이제부터 네 가방 네가 들고 가. 엄마가 교실까지 들어달라고 했잖아. 민지가 화를 내자 영준이가 메롱 하고는 교실로 뛰어갔다.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바보. 민지는 툴툴대면서 가방을 짊어졌다. 너도 오빠 있어? 민지가 물었다.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응, 있어. 수아는 분명히 대답하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묻는 걸까? 우리 오빠가 장애인이라는 걸 아나? 민지의 말에 수아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었다. 우리 오빠는 맨날 나를 괴롭혀. 자기가 더 못생겼으면서 나보고 자꾸 오징어래. 민지는 오빠 흉을 봤다. 수아는 그제야 걱정을 멈추었다.
만약 민지가 우리 오빠를 알게 되면 어쩌지? 날 놀리거나 싫어하면? 아, 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오빠를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민지는 눈을 이상하게 뜨고 두 손을 올리며 귀신 흉내까지 내며 말했다. 맞아, 우리 오빠도 그래. 맨날 나만 괴롭혀. 오빠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수아 말에 민지가 깔깔깔 웃었다. 수아도 따라 웃는 척했다. 하지만 수아는 모든 게 싫어졌다. 장애인 오빠가 있는 것도, 그런 오빠가 없는 민지까지도. 다음으로는 40페이지 5. 블록이 부서진 날입니다. 수아가 부모님 몰래 오빠의 장난감을 부수고는 자책하는 부분입니다. 저녁을 먹고 수아는 정연이를 불렀다. 오빠, 양치해야 해. 얼른 이리 와. 엄마, 내가 오빠 양치시킬게. 엄마는 설거지를 하느라 듣지 못했다. 정연이는 순순히 와서 치약을 짰다. 자, 나처럼 이렇게 치카치카 해봐. 하지만 정연이는 금세 칫솔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쳤다. 수아가 쫓아가 정연이의 다리를 잡았다. 쿵 소리와 함께 정연이가 넘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찧었다. 정연이는 아픈지 소리내 울었다. 수아는 손으로 정연이의 입을 재빨리 막았다. 엄마가 알까 겁이 났다. 괜찮아, 울지 마, 응? 내가 초콜릿 줄게. 얼른 뚝! 수아는 정연이가 다쳤을까 걱정이 되어 바지를 올려보았다. 다행히 피도 나지 않고 멍도 들지 않았다. 수아는 엄마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빠가 혼자서 넘어진 거야. 다행히 정연이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칫솔을 잡지 않겠다고 낑낑댔다. 수아는 화가 났다. 이 고집쟁이. 양치 안 하면 이가 다 썩는다고. 이가 다 썩어서 치과 가서 이 뽑고 싶어? 치과도 못 가면서. 수아는 정연이가 집어던진 칫솔을 씻으며 화를 냈다. 정연이는 본체만체하고 거실로 뛰어갔다. 정말 미워 죽겠어. 고집쟁이에다가 맨날 소리만 지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바보. 오빠는 바보야. 왜 우리 오빠는 장애인일까? 다른 친구들 오빠는 모두 장애가 없는데 왜 우리 오빠만? 수아는 민지가 부러웠다. 아무리 장난꾸러기여도 장애인만 아니면 돼. 엄마는 정연이의 초콜릿 과자를 사러 슈퍼에 갔다. 수아는 학교 숙제를 끝내고 받아쓰기 연습을 하려는 참이었다. 텔레비전을 보던 정연이가 갑자기 수아의 피아노로 달려갔다. 건들지 마, 내 거야. 수아가 소리쳤지만 정연이는 단숨에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마구 누르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부술 것처럼 요란스럽게 쳤다. 아, 그렇게 치면 고장나. 얼른 내려와. 수아는 정연이를 세차게 밀었지만 소용없었다. 정연이의 힘이 만만치 않았다. 수아는 힘을 써도 정연이를 말릴 수 없자 정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블록을 꺼내 정연이에게 들이밀었다. 그제야 정연이가 피아노 아래로 내려왔다. 오빠가 내 피아노 부쉈으니까 나도 오빠 블록 부술 거야. 수아는 블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쿵쿵쿵 밟았다. 정연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수아는 씩씩대며 끝내 블록을 다 부수었다. 정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서진 블록을 손에 쥐었다. 수아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오빠가 내 피아노 함부로 만졌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거실로 들어오던 엄마는 정연이와 수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수아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정연아, 괜찮아. 그만 울어. 울지 마. 엄마는 짐을 내려놓고 정연이를 껴안고 달랬다. 저것 봐. 엄마는 맨날 오빠가 먼저야. 늘 오빠만 달래주고.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아는 울지 않으려고 눈에 잔뜩 힘을 주었다. 괜찮아, 정연아. 울지 마. 뚝. 수아야, 오빠 왜 울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불러 꺼내서 밟은 거야. 수아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아는 비밀 일기장을 꺼내 적어 내려갔다. 나는 나쁜 아이인 게 틀림없다. 나는 나쁜 아이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오빠가 싫다. 오빠는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늘 엄마 아빠를 차지하는 오빠가 정말 싫다. 오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주 멀리 오빠 별로 사라져서 영영 보고 싶지 않다. 수아는 일기장을 닫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 도로 넣었다. 그러고는 책상에 엎드렸다. 뜨거운 눈물이 수아의 볼을 타고 책상에 떨어졌다. 마지막으로는 56페이지 7.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입니다. 오빠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수아를 부모님이 알아채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아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책상 깊숙이 숨겨놓은 비밀 일기장을 꺼냈다. 비밀 일기는 1년 전 처음으로 정연이를 몰래 꼬집기 시작했던 날부터 써왔다. 요즘 수아는 가슴속에 계속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정연이가 점점 더 미워졌고 정연이를 못살게 구는 횟수도 많아졌다. 가끔 엄마가 보는데도 정연이를 괴롭혔다. 몰래 꼬집거나 발을 차거나 장난감을 뺏거나 일부러 과자를 떨어뜨렸다. 게다가 수아는 머릿속으로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상상했다. 수아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수아가 그런 일을 상상하는 걸 알까 두렵기도 했다. 토요일 오후 수아 가족은 마트에 갔다. 수아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장 보자. 엄마랑? 왜? 수아는 어리둥절했다. 그때 아빠가 정연이를 안고 뛰어가며 말했다. 정연아, 얼른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가게로 출동. 정연이가 엄마를 보며 손을 뻗었지만 엄마는 모른 척했다. 수아는 엄마와 장을 보는 게 낯설었지만 기분이 들떴다. 엄마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수아에게도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했다. 장난감이든 먹고 싶은 것이든 모두 사도 된다고 했지만 수아는 인형 하나만 샀다. 자동차로 돌아왔는데 아빠와 정연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엄마가 초콜릿을 꺼내 수아에게 내밀었다. 오늘 엄마가 수아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수아는 초콜릿을 꿀꺽 삼키고 긴장한 채 엄마를 쳐다보았다. 어제 아빠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어. 우리 가족 모두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오빠 학교에 가족 상담을 신청했어. 수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상담을 받는 거야? 수아도. 나도? 내가 왜? 수아는 인상을 썼다. 가족 상담이잖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받는 거야. 난 필요 없어. 오빠 학교에 가기 싫어. 수아는 몸을 돌리고는 자동차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빠와 정연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엄마는 서둘러 이어서 말했다. 상담이지만 가족끼리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는. 아빠와 정연이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자 엄마는 말을 멈췄다. 엄마랑 장은 잘 봤어? 아빠가 물었지만 수아는 못 들은 척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수아는 머릿속으로 가족끼리 게임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게임이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며칠 전부터 엄마 아빠는 수아에게 학교에서 무슨 나쁜 일이 있는지 번갈아 물었다. 하지만 수아는 입을 꼭 다물었다. 수아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오빠를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가족 상담을 신청한 거야.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수아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블록이 부서진 그날 밤 엄마는 정연이를 재우고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빠는 회사 일로 많이 늦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망설이다가 수아 얘기를 꺼냈다. 블록 얘기부터 시작해서 몇 달 전에 언뜻 보였던 수아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다. 아빠는 많이 놀랐지만 차분히 대꾸했다. 애들끼리 싸울 수 있어. 수아도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때 한 번이 아니었어. 생각해보니 자주 그랬던 것 같아. 엄마 말에 아빠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내가 수아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나 정연이 친구 엄마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대. 수아가 말은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 엄마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어쩌면 좋지? 아빠는 엄마 등을 토닥였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당신 잘하고 있어. 엄마는 온몸이 부서지는 것만 같았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와 감상평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